안녕하세요. 허지영 강사입니다. 스마트 기기 활용 지도사 제1강 디지털 리터러시와 지도사의 역할 오늘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목차입니다. 왜 지금 리터러시인가? 그리고 디지털 리터러시의 개념과 요소, 그리고 스마트 기기 활용 지도사의 역할, 지도사의 핵심 역량, 미래사회의 지도사의 방향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디지털 전환 시대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디지털을 활용을 하고 또 스마트폰을 활용을 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잘 안다고 생각을 하실까요? 네, 저희가 스마트폰 보급률은 거의 95% 이상입니다. 요즘에는 아이들은 정말 태어나면서부터 스마트폰을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이 스마트폰이 어린 아이들부터 또 나이 드신 어머님, 아버님까지 활용을 하고 있는 이 시대에 저희는 어떻게 스마트폰을 활용을 하고 또 이 디지털 전환 시대에 어떤 온라인 학습이라든지 또 영상 프로그램을 활용하고 있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로나 시대부터 저희는 온라인 학습이 일상화가 되었습니다. 코로나 시대에는 정말 다들 학교도 못 가고 회사도 못 가고 온라인으로 또 회의나 또 학습을 진행을 했는데 코로나가 끝나도 이 온라인 학습이 일상화가 되어 있습니다. 또 AI 시대라고 들어보셨나요? 생성형 AI를 활용해서 이 유튜브나 숏폼 시대가 도래가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영상을 찍어도 길게 찍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떠신가요? 혹시 숏폼을 이렇게 하나하나씩 넘겨보고 계시진 않나요? 이 긴 영상이 모두 짧은 영상으로 보는 시대가 왔습니다. 이 기술은 저희의 삶을 너무너무 바뀌어버렸고요. 굉장히 편리해진 부분도 많지만 그 편리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일상이 변화가 되고 조금은 너무 빠른 이 변화의 시대 속에서 또 불편함을 느끼고 있는 부분도 없으신지 한번 질문을 드립니다. 그 변화에 우리는 이것들을 잘 이해를 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정보를 더 빨리 찾을 수는 있게 되었지만 그 정보를 제대로 판단하는 능력을 따로 배워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디지털이 점점 발전을 하면서 이 디지털 격차가 굉장히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스마트폰을 태어나면서부터 저희가 갖고 있는 아이들과 또 저희 같은 아날로그 세대들은 스마트폰 기라든지 이런 생성형 AI 또 여러 가지 숏폼 편집 능력 등 활용하는 능력을 배우기에는 조금 더 느립니다. 그래서 이런 세대 간의 활용 능력 차이가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저희가 스마트폰이 처음 나왔을 때 2007년, 2008년도에 스마트폰이 나왔을 때 이 스마트폰을 또 잘 다루시는 분과 또 잘 다루시지 못하는 분들의 격차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번 강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알아볼 건데요. 그런데 요즘은 어떨까요? 생성형 AI까지 나왔습니다. 생성형 AI를 이제부터 잘 다루시는 분과 또 잘 다루시지 못하는 분들의 격차는 더 커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핸드폰을 정말 똑똑하게 사용하시되 너무 의존하지 않고 또 핸드폰을 일상의 편리함과 그리고 나의 정보를 잘 찾는 대신에 너무 의존하지 않는 이런 부분들로 또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어느 날 뉴스에서 이런 거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누가 글쎄 바람을 폈대. 그 연예인이 진짜로? 그런데 그 뉴스가 진짜인 경우가 거의 없던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그 뉴스들이 다 퍼지고 나면 사람들은 그 사람이 그렇지도 않았는데 그 뉴스를 진짜로 믿고 그 사람을 그렇게 그런 사람이었대 라고 치부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거를 유튜브가 지금 다 모든 분들이 유튜브로 시선을 옮기면서 유튜브에서 파급이 되고 있는데요. 유튜브에서는 어느 유튜브 정도 돼서 구독자가 시청 시간이 달성이 되면 유튜브에서
수익이 지급되는 구조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짜뉴스를 만드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저희가 이런 가짜뉴스인지 아닌지를 잘 판단하는 능력을 갖추셔야 합니다. 디지털 리터러시는 내가 핸드폰을 잘 다뤄요. 제가 기기에 대해서 정말 잘 알아요. 라고 하는 이런 단순 사용 능력이 아닙니다. 단순 사용 능력은 디지털 리터러시라고 할 수 없습니다. 앱 같은 경우들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검색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판단은 누가 하는 걸까요? 그래서 저희는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고요. 알고리즘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윤리적인 사용,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자, 디지털 리터러시라고 들어보셨나요? 디지털 리터러시란 정보를 검색을 하고요. 저희가 뭐 네이버에 맛집을 검색을 하고 또 역사를 검색을 하고 어떤 정보나 지도를 검색을 했을 때 정답이 나옵니다. 또 분석도 하고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거는 이 정보가 잘못된 건지 잘 나온 정보인지를 저희가 잘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이 핸드폰에서 나오는 정보가 책임 있게 활용하는 능력을 디지털 리터러시라고 합니다. 생성형 AI에서도 요즘에는 검색을 많이 하는데 챗GPT가 물론 정보를 굉장히 많이 알려줍니다. 하지만 저희가 잘 판단하셔야 될 부분은 챗GPT가 거짓말을 하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막대한 정보를 검색을 하고 그 정보를 다 믿는 것이 아니라 이 정보가 잘못된 정보인지를 그리고 가짜 뉴스인지를 잘 판단하셔야 되는 게 디지털 리터러시입니다. 굉장히 쉬운 것 같으면서도 저는 어려운 게 디지털 리터러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다음 강을 알아보겠습니다. 네, 디지털 리터러시의 4요소는 정보 활용 능력, 그리고 중요한 비판적 사고입니다. 또 이 디지털 안에서 윤리, 저희가 사회 바깥 생활을 하다 보면 뭐 쓰레기를 버릴 수도 있고요. 횡단보도를 빨간불일 때 건널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윤리적으로 잘못된 범법행위입니다. 그런데 디지털 안에 있는 디지털 안에서도 윤리가 발생을 합니다. 남의 글을 가지고 온다든지 남의 글을 출처를 밝히지도 않고 마치 내가 쓴 것처럼 그대로 그냥 베껴온다든지 아니면 영상을 그대로 가지고 온다든지 이런 것들은 다 디지털 윤리에서 벗어난 행동들입니다. 그리고 핸드폰을 안전하게 사용하는 습관을 디지털 리터러시의 4요소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디지털 리터러시가 왜 중요할까요? 네, 가장 중요한 거는 가짜뉴스를 판별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네, 저희가 많은 정보를 접하고 많은 뉴스를 접하는데 그 뉴스가 가짜인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새로운 법안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또 그리고 유튜버들에게 인플루언서들에게도 약간 법이 좀 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가짜뉴스를 판별을 하고 또 가짜뉴스를 만드는 이런 분들을 저희가 법적으로 꼭 처벌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개인정보 보호, 핸드폰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쇼핑몰이라든지 아니면 내가 사고 싶은 물건 쿠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편리는 하지만 나의 비밀번호라든지 아니면 신용카드 번호가 핸드폰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디지털 리터러시를 통해서 윤리적으로 내가 이 개인 정보를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고 또 그분들의 정보를 보호를 해주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유튜브를 보다 보면 내가 어떠한 유튜브를 하나를 봤는데 다음 날부터 계속 똑같은 유튜브, 비슷한 종류의 유튜브가 나오시는 알고리즘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이런 알고리즘의 편향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저희는 잘 알아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또 디지털 시민성 강화, 다른 분들이 내 글을 가져가거나 영상을 가져간 부분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을 신고를 하거나 또 가짜뉴스를 만드신 부분들을 저희가 디지털 시민의식을 가짐으로써 그분들이 옳고 그름을 판단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정보 소비자가 아니라 디지털 시민입니다. 그러면 선생님, 정보 소비자는 디지털 시민과 좀 비슷한 이야기 아닐까요? 네, 질문을 주실 수도 있는데요. 정보 소비자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정보 소비자는 어떠한 영상에서 알고리즘이 그대로 주는 그대로 콘텐츠를 보는 사람입니다. 검색 결과를 이게 진짜라고 하면서 그대로 믿습니다. 하나의 의심도 하지 않고 이 정보가 주는 그대로 그 정보를 그대로 믿고 또 흑백 논리를 가질 수도 있고요. 또 자극적인 영상을 반복을 하다 보면 우리의 뇌는 철저히 망가지겠죠. 그리고 또 이런 영상들이 진짜인 것 같아 해서 가짜뉴스를 보고 다른 분들에게 공유를 많이 할 수도 있는데요. 공유를 하기 전에 사실 확인을 하지 않는 분들을 저는 정보 소비자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정보 소비자와 다르게 저희는 스마트 기기 활용 지도사가 돼야겠죠. 스마트 기기 활용 지도사는 기기를 가리키는 사람이 아니고요. 저희가 학습을 촉진하고 디지털 사고력을 키워주는 사람입니다. 지도자의 핵심 역할에는 4가지가 있습니다. 브릿지 역할이라고 하는 연결자와 그리고 패실리테이터, 촉진자 역할, 문제 해결 지원사, 그리고 디지털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역할을 합니다. 자, 브릿지 역할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브릿지 역할은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사람입니다. 저희가 지도자로서 학습에 현장에 나갔을 때 단순하게 핸드폰의 기능만 알려주는 게 아니라 이 교사와 학습자를 연결을 해주고요. 또 아날로그 세계와 또 디지털 세대를 있게 도와줍니다. 기기에 요 기능은 여기서 플러스를 해주시고요. 여기서 오른쪽 기능을 클릭해 줍니다. 라고 단순하게 기기만 설명을 해주는 게 아니라 이 스마트폰을 잘 활용을 할 수 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디지털 리터러시, 저희가 가짜뉴스와 또 핸드폰을 올바르게 활용할 수 있게 도와주는 분들의 역할을 저희가 브릿지 역할이라고 합니다. 자, 지도 촉진자의 역할입니다. 그럼 촉진자는 1 더하기 1은 2예요 라고 단순하게 답을 내리면 굉장히 더 쉽고 편리하겠지만 저희는 조금 더 동기부여를 해서 이분이 훨씬 더 학습 의욕을 일으키고 또 하나하나 단계별로 설정을 하셔서 그 단계를 또 충분히 이해를 하고 학습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촉진자 역할을 해야 됩니다. 답을 주기보다는 그분이 하나하나 그 답을 찾기 위해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볼 수 있게 저희가 노력해 주시는 분을 촉진자 역할을 저희 지도자는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자, 기술 전달자와 지도자의 차이입니다. 자, 스마트폰을 활용할 때는 여기 눌러보세요. 저거 눌러보세요 라고 말씀을 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올바른 스마트폰 환경과 그리고 디지털 리터러시를 위해서 이 정보는 왜 사용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정보를 선택을 해야 되는지, 만약에 이거를 눌렀을 때 저희가 안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는 분들을 스마트 기기 활용 지도사라고 얘기합니다. 자, 저희가 현장을 많이 실습을 나갑니다. 현장에서 실제 역할은 온라인으로 그분들이 혼자서 학습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역할과 그리고 스마트 기기를 알지만 굉장히 이 스마트폰 안에 설정이 어렵습니다. 이 설정 하나하나를 차분하게 알려주시는 역할도 합니다. 그리고 정말 또 중요한 게 하나가 더 있습니다. 저희가 스마트폰을 저 역시도 현장에서 나가다 보면 스마트폰 안에 있는 그 모든 비밀들을 같이 다 알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인정보 특히. 왜냐하면 스마트폰 기기 안에서 이거 개인정보 이름하고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해서 이거를 로그인을 해야 돼요. 알려주실 수 있어요? 라고 저도 물어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그러면 당연히 이런 개인정보 보호를 꼭 지켜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또 아날로그 세대와 디지털 세대를 이어주는 역할을 하니까 이 세대 간 소통 지원을 함께 해주시는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지도사의 저희가 핵심 능력은 물론 저희가 기기 활용 능력은 그래도 잘 알아야 합니다. 잘 알아야지 저희도 하나하나 잘 알려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수학습 능력이라든지 또 어르신들의 이야기나 아니면 또 아이들의 이야기의 언어를 잘 받아들여야 하고요. 또 생성형 AI라든지 아니면 숏폼이 굉장히 지금 발달이 되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서 지속적인 자기 개발이 필요합니다. 자, 스마트폰 구조를 저희는 잘 이해를 하고요. 또 운영 체제를 이해를 해줘야 합니다. 앱 관리 원리를 이해하고 기계를 하나하나 외우기보다는 이 원리를 잘 이해를 해서 설명을 할 때도 여기 부분을 이렇게 선택하세요 라기보다는 이 앱은 어떻게 발전이 되었고 어떤 부분을 도와드리는 부분입니다 라고 하나하나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해드리는 걸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저는 학습자의 수준이 파악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현장에 나가다 보면 50대, 30대, 20대가 같은 한 반에 같이 있으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물론 20대와 30대는 굉장히 뛰어난 능력을 갖고 계셔서 저희가 앞에서 어떠한 조그만 설명 드려도 그분들은 그대로 흡수하십니다. 하지만 50대, 60대 분들은 조금 이 기계를 다루는 것도 어려워하시고 이런 생소한 용어들이 굉장히 많아서 이해를 하시기가 조금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학습자의 수준이 어떤지를 파악을 하시고 그 다음에 현장에서의 커리큘럼을 또 조금씩 변경을 해주시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수업에 오셔서 저분은 굉장히 이해가 빠르셔서 앞에서 설명만 따다다다닥 하신다면 한두 분은 이해를 하셨겠지만 대부분의 수강생들은 이해를 못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습자들이 어느 정도 학습을 할 수 있으신 경우인지 핸드폰을 얼마만큼 다루실 수 있는 경우인지 이해 능력이 얼마 정도 되시는지를 학습으로 진행을 하시면서 꼭 파악을 해주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또 중요한 거는 단계별 설명입니다. 물론 좋은 결과물을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분들께서 저희 수강생 선생님들께서 잘 따라오실 수 있도록 하나하나씩 쉽고 이해가 하나 잘 되실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시는 것도 충분히 설명을 해 주시고 그리고 실습 시간을 또 많이 주시고 충분히 그 안에 실습을 해 보셔서 집에 가셔서도 내가 자신 있게 하실 수 있게 도와주시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론은 한 10분에서 한 20분 정도로 앞에서 알려드리고 그 다음에 선생님들께서 그 실습을 충분히 해보실 수 있도록 하나하나 한 분 한 분 그분들께 다가가서 도와드려서 실습 수업으로 만들어주시는 걸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자, 저희 지도사의 역할은 설명하는 사람이 아니라 설계를 해주는 사람입니다.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또 학습자를 이해를 하고 그 안에서 설명을 시키고 이해를 같이 노력하는 역할이 필요합니다. 네, 지도사의 핵심 역량 중에 소통 능력이 정말 필요합니다. 같이 공감하고 이 부분이 왜 어려우실까 한 번 더 생각을 하고 그리고 각자 세대만의 언어가 다릅니다. 그 세대를 또 이해를 하고요. 또 저희는 물론 대학생들도 가르칠 때도 그렇겠지만 쉬운 언어를 사용하라고 수업을 듣습니다. 중학교 2학년도 이해할 수 있을 정도의 언어를 사용을 하시면 전 세대에 아울러 다 충분히 다 이해할 수 있게끔 수업이 진행할 수 있을 겁니다. 저희는 설명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설계를 하고 도와드리는 사람입니다.
문제 해결 역량입니다. 현장에서 수업을 진행을 하다 보면 굉장히 오류라든지 아니면 뜻밖의 상황이 발생이 됩니다. 그 상황에 저희가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대응을 해야 되는 거고요. 문제는 언제나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현장에 나가서 실습을 진행해 주시는 걸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현장에서 오류 대처 능력이나 계정이 로그인이 안 되고 또 뭐 회원가입이라든지 아이디를 잃어버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꼭 페이퍼를 들고 나가서 한 분 한 분께 페이퍼를 보내드리고 구글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꼭 적으셔서 이 구글 아이디랑 비밀번호를 수업 마지막까지 잃어버리지 않고 로그인을 잘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그리고 모든 수업이 다 끝났을 때 컴퓨터를 사용하시는 경우라면 로그아웃을 꼭 해주시고 나가시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보안 문제라든지 또 개인정보 보호 같은 것들을 잘 지켜주시는 걸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네, 현장에서 가장 많이 듣는 방법은 선생님 하면서 선생님 이거 안 돼요 라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숙지를 하고 현장 실습으로 나가시는 걸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자, 정말 중요한 게 있다면 학습자로서 저희가 지도자로서의 정말 중요한 역할이 있다면 윤리적 태도입니다. 첫 번째로는 저작권을 준수를 해야 됩니다. 저희가 크리에이터로서 아니면 작가로서 블로그에 글을 쓴다든지 여러 가지 글을 쓸 때도 중요한 거는 저작권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글을 가지고 왔을 때 아니면 다른 사람의 영상을 그대로 베껴오는 거는 윤리적 기준에도 어긋나지만 법적으로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저작권을 꼭 준수를 해주시고요. 또 저희가 지도자로서 현장에 나갔을 때 개인정보 아이디라든지 비밀번호, 주민번호, 카드번호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핸드폰을 같이 함께 작동을 해서 알려드리기 때문에 저희가 개인정보를 볼 수 있는 거는 조금 쉬운 일입니다. 그래서 지도자로서는 정말 윤리적인 태도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안전한 디지털 환경을 조성을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자, AI 시대에 이 숏폼 지도자로서 또 생성형 AI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핸드폰의 설명 활용을 알려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검색 기능이 네이버에서 이제는 챗GPT나 제미나이로 변환이 되었습니다. 이 생성형 AI로서의 생성형 AI 활용 교육도 저희가 현장에서 알려드릴 수도 있고요. 그리고 숏폼이 훨씬 더 많은 분들이 보고 그리고 숏폼이 훨씬 더 많은 분들에게 도달이 되면서 숏폼 형식으로도 숏폼을 배우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늘어났습니다. 학습 지도자로서 저희는 생성형 AI라든지 아니면 숏폼이라든지 이런 온라인 플랫폼 학습을 익혀야 합니다. 미래사회와 지도사회의 방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미래사회의 특징에서는 이제 AI는 일상화가 될 거고요. 숏폼 콘텐츠는 더 많이 진화가 될 겁니다. 그리고 플랫폼 중심의 경제가 더 활성화가 될 것입니다. 자, 디지털 격차는 더 커집니다. 세대 격차와 또 정보 격차, 이 활동 격차로 커질 수가 있는데요. 지도자의 역할이 더 커지고 더 많은 분들을 도와줄 수가 있습니다. 생성형 AI가 발달됨으로써 세대 격차는 조금씩 많이 커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부터 스마트폰이 처음 나왔을 때 핸드폰을 그때 조금 더 공부했더라면 이라고 후회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이제 생성형 AI가 시작이 되었으니 생성형 AI를 더 많이 활용해 보시고 써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AI 지도사는 AI 활용 교육자고 그리고 정보 검증 안내자입니다. 창작, 도구, 코치입니다. AI를 쓰는 법보다 이 AI를 판단하는 법을 잘 알려드려야 합니다. 저희가 가짜뉴스를 판별하듯 챗GPT가 가짜 정보를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챗GPT나 제미나이, 이 생성형 AI를 잘 판단하는 방법을 사람이 꼭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숏폼 시대라고 하죠. 요즘에 숏폼을 보다가 주무시거나 아니면 뭐 엘리베이터를 기다릴 때 스마트폰을 보시는 경우가 훨씬 더 많으실 텐데요. 이 숏폼 시대에 교육의 변화도 되어 있습니다. 집중이 조금 더 짧게 되고요. 영상 학습으로 또 많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시각 자료가 강화되었는데요. 이 교육 방식도 이제는 선생님들도 생성 AI나 숏폼 형식으로 또 학습을 농축하여서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교육 방식도 점점 변경이 되고 있습니다. 자, 플랫폼 기반 학습 확대가 되어 있습니다. 유튜브로 온라인 수업이 더 강화가 됐고요. 온라인 강의라든지 비대면 수업이 코로나 이후로 굉장히 많이 활성화되고 더 많은 분들에게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교실도 온라인으로 더 확장이 되어 있어서 아이들이 온라인 수업이 조금 더 익숙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지도자로서 온라인 강의라든지 비대면 수업, 뭐 줌 수업이라든지 아니면 온라인 강의 플랫폼을 조금 더 만들고 제작하는 연습도 해야 합니다. 예방교육 전문가로서의 역할은 피싱 예방과 해킹 예방, 개인정보 보호입니다. 저희가 문자로 받았을 때 뭐 검찰청입니다, 대법원입니다, 막 이런 문자를 받아보셔서 놀라셔가지고 누르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대부분 피싱입니다. 보이스피싱 같은 경우에는 내가 어떻게 보이스피싱을 뭐 설마 당하겠어 라고 하시는데 의외로 굉장히 많은 분들이 피해를 겪고 계십니다. 그래서 피싱 예방이라든지 내 전화기가 해킹이 되지는 않는지 내 아이디나 비밀번호가 주민등록번호가 다른 곳에 빠져나가진 않았는지를 꼭 한번 확인을 해주시는 걸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지도자는 설명자가 아니라 안전을 알려주는 코치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세대와 세대를 연결을 합니다. 아날로그 세대와 또 디지털 세대, 이 세대 간의 간격을 좁히기 위해서 더 많이 노력을 해야 되고요. 조금 더 쉽게 그리고 더 그분들의 언어로 이해를 해주시는 소통자 역할을 해주시는 걸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자, 저희는 기계를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라 디지털 시민을 길러내는 지도자입니다. 조금 더 가짜뉴스를 더 판별을 하거나 아니면 잘못된 정보를 잘 잡을 수 있는 이런 디지털 시민의식을 더 잘 알려드리는 역할을 해주시는 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술은 도구입니다. 저희가 사람이 중심이 되어서 그 사람이 하나하나씩 움직이게끔 만들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지도사는 그 사람을 이끄는 존재입니다. 네, 오늘 디지털 리터러시, 스마트 기기 활용 지도사의 역할, 정보 소비자가 아니라 디지털 시민, 지도사의 정체성 선언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강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